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학개론 한동균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245쪽 62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대상 부동산에 우리가 순영업소득을 구하는 내용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보시면은 이 단위당 예상되는 임대료죠. 이 단위당 예상되는 임대료가 얼마냐. 자, 문제에서 얼마로 주어졌죠? 자, 단위당 예상되는 임대료가 나오는데, 자, 예상되는 임대료가 우리가 보면은 연평균 임대료가 제곱미터당 5,000원 나와 있죠. 자, 이 제곱미터당 우리가 5,000원이 지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곱미터당 5,000원이 나와 있고, 자, 여기다가 임대 단위 수를 곱해 줘야겠죠. 임대 단위 수가 100% 완전히 임대되었을 때 얻을 수 있는 최대한의 임대료 수입이 가능 조소득 또는 가능 총소득인데, 임대 단위 수가 얼마? 우리가 이 건축에 있어서 영면적이 1800이죠. 1800제곱미터입니다. 1800제곱미터인데 여기 이쪽으로 곱할까요? 1800 우리가 제곱미터인데 유효 임대 면적 비율이 나왔거든요. 유효 임대 면적 비율은 건축 영면적 대비 80%다. 80% 0.8도 곱해줘야겠죠. 자, 0.8을 요 건축 연면적 대비 0.8% 80%가 유효 임대 면적 비율이죠. 자, 이걸 곱해주면은 우리가 얼마 나오냐 하면요, 우리가 720만 원이 나오겠죠. 자, 720만 원. 자, 그러면 이 가능조소득이 지금 720만 원인데, 자, 이 가능조소득에서 이 공실 및 이 불량부채에 따르는 대손 충당금을 공제해주고 우리가 이 기타 소득을 더해주면은 바로 유효 우리가 총소득을 구할 수 있죠. 자, 이 유효 총소득에서 부동산을 운영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 영업 경비를 공제해 주면은 바로 새 우리가 순영업소득을 구할 수 있다. 지금 요 순영업소득을 구하는 거죠. 자, 그러면 720만 원에서 우리가 평균 공실률이 몇 프로? 10%다. 그러면 720만 원에서 평균 공실률이 10%, 0.1이니까 얼마죠? 70 우리가 2만 원이 공실에 따르는 충당금이 되겠죠. 자, 그러면 문제에서 기타 소득은 없으니까 이거는 뭐 제로죠. 자, 빼주니까 얼마 나오죠? 70이면 648만 나오죠. 648만 원이 우리가 유효 총소득인데, 영업경비율은 유효 조소득 기준 얼마? 50%가 되겠네요. 영업경비 비율은 유효 조소득 기준 50%. 50% 곱해주니까 얼마? 324만 원이 영업경비가 되는데, 영업경비를 우리가 빼주게 되면은 얼마가 나오냐? 바로 324만 원이 순영업소득이 나오겠죠. 따라서 324만 원이 정답이네요. 2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63번 문제로 가겠죠. 다음에 부동산 매각에 대한 거죠. 자, 처분 시에 매도 가격 또는 우리가 매각 가격이죠. 총 매각 대금을 얘기하는데, 여기서 매도 경비, 뭐 중개 수수료라든지 우리 법적 수석에 따른 비용을 빼주죠. 빼주면은 순 매도액이 나오고, 이 순 매도액에서 미상환 저당 잔금, 미상환 저당 잔금은 미상환된 원금을 얘기하는데, 미상환된 원금은 이 대출금에서 중도 상환 시에 있어서의 잔금 비율을 곱해주면은 구할 수 있죠. 자, 이것을 빼주면은 이 세전 지분 복귀액 또는 세전 매각에 따르는 현금 흐름이고,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이득이 바로 자본이득인데, 여기에 세금을 납부해야겠죠. 이 자본이득세가 우리가 양도소득세를 말하는데, 납부하면은
세후 우리가 지분 복귀액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이 관련해서 이 내용인데 지금 문제에서 매도 가능 금액이 얼마 나와 있습니까? 10억이 나와 있죠. 자, 매도 가능한 금액이 10억 원이 나와 있습니다. 10억 원이 나와 있고 매도 경비 관련해서 우리가 비용 명세서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개 수수료 1,000만 원, 매각 광고료 1,000만 원. 그래서 매도 경비는 1,000만 원, 1,000만 원 대주니까 2,000만 원이 매도 경비가 나와 있죠. 중개 수수료, 매각 광고료. 그 빼줬더니 순 매도액은 9억 8천만 원이 순 매도액이 나와 있습니다. 9억 8천만 원의 순 매도액인데 최초 융자액의 대출금 얼마? 4억 원을 받았죠. 대출금 4억 원을 지금 받았는데 여기서 잔금 비율이 나오는데 이 최종 상환 비율은 40%니까 잔금 비율은 1 상환 비율 40%죠. 0.4. 예? 그래서 여러분 1 상환 비율이 잔금 비율이니까 40%니까 0.4를 빼줬습니다. 그럼 0.6이네요. 그럼 4억 원에 0.6을 곱해줬더니 얼마죠? 우리가 2억 60% 2억 4천만 원이 되겠죠. 자, 2억 4천만 원이 미상환 저당 잔금인데 2억 4천 빼주니까 7억 얼마? 4천만 원? 7억 4천만 원이 우리가 세전 지분 복귀액. 그래서 정답은 3번이죠. 세전 지분 복귀액 얼마다? 7억 4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64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다음에서 제시된 사항을 근거로 부동산 투자 분석을 위한 기간 말 세후 지분 복귀를 구하라. 자, 매각 예정 가격은 100억이죠. 자, 이번은 이 매각 예정 가격이 우리가 64번 문제 보면 100억 원이 나와 있어요. 매각 예정 가격 100억 원. 매각에 소요되는 경비는 매각 예정 가격의 5% 추정한다. 그러면 100억 원에 5%를 추정하겠다. 5%. 그러면 얼마죠? 5억 원 되겠죠. 5억 원을 빼줬더니 그러면 순 매도액은 얼마? 95억 원이 순 매도액이 95억 원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거기에 미상환 저당 잔금에서 대출금이 얼마 나와 있어요? 대출금을 봤더니 기초 융자액 대출금이 여러분 기초 융자액이 초기 대출금이 50억이 나와 있거든요. 그럼 이 50억에 이 기말 잔금 비율을 54% 0.54를 곱해줬더니 얼마 나오죠? 우리가 27억 원이 나오죠. 이 27억 원이 미상환 저당 잔금인데 이걸 빼주면은 95억에서 27억을 빼줬더니 60 우리가 8억 원이 세전 지분 복귀액이 68억 원에다가 자본이득세 12억 원을 빼줬더니 양도소득세인 자본이득세를 빼주니까 세후 지분 복귀액은 얼마죠? 56억 원이 나오겠네요. 56억 원이 정답. 따라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수식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자, 65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A 부동산 회사는 80실의 임대주택을 운영하고 있다. 임대주택 운영에 소요되는 고정비용은 월 3,600만 원이고 변동비용은 한 실당 월 20만 원이다. 다른 조건이 일정할 경우에 A 부동산의 손익분기점이 되는 우리가 한 실당 월 임대료 수입은 얼마냐? 자, 이 한 실당 월 임대료 수입이 얼마냐? 이것을 우리는 X다 이렇게 볼 수 있죠. 한 실당 월 임대료 수입을 X다. 자, 그런데 손익분기점은 총 수입과 총 비용이 같은 점이 되겠죠. 자, 그러면 총 수입은 얼마죠? 자, 총 수입은 지금 문제에서 총 수입은 거기에 얼마죠? 관련해서 월 한 실당 월 임대료 수입인데 80실이죠. 한 실당 월 임대료 수입 X 한 실당 월 임대료 수입에 뭐를 80실을 곱해주면 되겠지. 예? 이게 총 수입이 되겠지.
자, 총수입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럼 총비용은 지금 고정비용은 얼마? 총비용은 이 고정비용과 이 변동비용을 더해준 게 바로 총비용인데 지금 고정비용은 얼마 나오냐면 3,600만 원이 나오고 있어요. 고정비용은 3,600만 원이 나와 있고, 자, 그런데 변동비용은 한 실당 월 얼마? 20만 원이 나와 있습니다. 한 실당 얼마 나왔냐면은 한 실당 20만 원인데 우리가 몇 실? 우리가 80실이 나오겠죠. 자, 80실이니까 한 실당 20만 원의 변동비용이 발생하는데 80실이 되겠죠. 그럼 얼마 나오죠? 1,600만 원이 되겠죠. 그럼 이거 1,600만 원. 그러면 3,600만 원에 1,600 더해주니까 5,200만 원이 바로 우리 총 어떻게 돼? 비용이죠. 따라서 총 수입은 X 곱하기 80은 얼마? 5,200만 원이 나오니까 양변을 우리가 80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80을 이렇게 나눠주면은 구하고자 하는 X값이 나오는데, 자, 공 하나 우리가 없어지죠. 그러면은 8, 6, 48, 8, 5, 40, 600, 우리가 65만 원이 나오겠죠. 65만 원. 자, 한 실당 월 임대료 수입은 얼마? 우리가 65만 원이 정답.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손익분기점은 총수입과 총비용이 같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총수입 총비용을 구해서 계산을 하면은 이런 형태가 나온다는 걸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66번. 다음에 투자가치평가기법 중 화폐시간가치를 고려한다. 자, 여러분이 이 화폐 시간가치를 고려한다, 고려하지 않는다. 시험에 상당히 중요하죠. 화폐의 시간가치를 우리가 고려한 방법, 화폐 시간가치를 고려한 방법, 그리고 화폐 시간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방법. 시험에 올해 또 출제가 또 예상되는 부분이죠. 화폐 시간가치를 또 우리 고려하지 않는 방법. 원래 출제가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화폐 시간가치를 고려한 방법의 대표적인 게 바로 뭐죠? 우리가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 또는 할인 현금 흐름. 자, 이러면 현금 수지는 현금 흐름과 같은 말이죠. 할인 현금 수지 또는 할인 현금 흐름 분석법. 우리가 약어로 뭐 DCF법이죠. 자, 이 DCF법이 있고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방법으로서 우리가 비할인 기법인 정통적인 분석 기법인 단순 회수기간법. 자, 단순 회수기간법과 우리가 회계적 우리가 수익률 또는 이익률법, 회계적 수익률법, 회계적 이익률법이 있고 또 어림세법, 비율 분석법이 있습니다. 자, 우선은 이 세 가지는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방법이고, 그럼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한 방법은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인데 여기에는 순현가법, MPV법이죠. 그리고 PI 수익성 지수법, 그리고 내부 수익률법이 대표적이죠. 자, 그리고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한 방법 중에서 단순 회수기간법을 보완해서 이 미래에 예상되는 현금 수입을 현재 가치로 할인한 다음에 현재 투자 금액을 회수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을 구하는 이 현가 회수기간법은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한 방법이다. 자, 17회 시험과 19회 시험에 출제를 한 내용인데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자, 66번 문제. 정답은 뭐죠? 우리가 순현재가치법, 내부수익률법, 수익성지수법 3번이 정답이고, 회계적 이익률법과 회수기간법은 속하지 않죠. 여러분, 우리가 단순 회수기간법을 줄여서 회수기간법이라고 하는데 현가는 반드시 이렇게 현가를 붙입니다. 그래서 현가를 붙인다는 것은 현재 가치로 할인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냥 회수기간법이라고 하면 단순 회수기간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67번 문제로 갑니다. 부동산 투자의 타당성 판단 기준 중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거. 여러분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거 회계적 수익률법이죠. 회계적 수익률법. 이 17회 시험에 또 출제가 된 내용이 또 우리가 출제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17회 시험에 지금 나온 내용입니다. 1번 정답이죠. 68번 문제로 갑니다. 다음 현금 흐름표를 기초로 계산한 순현재 가치는 다만 0년차 현금 흐름은 초기 투자한 금액, 1년차부터 5년차까지 현금 흐름은 현금 유입과 유출을 감안한 순현금 흐름이며 할인율은 연 10%. 이때 기간 5년의 연금의 현가계수, 일시불의 현가계수가 주어져 있습니다. 자, 문제는 우선 봤을 때 이런 얘기죠. 기간이 우리가 0년이죠. 0년일 때 1,000만 원이죠. 1,000만 원을 마이너스 1,000만 원을 0일 때 마이너스 1,000만 원이라는 것은 어떻게 돼? 1,000만 원을 어떻게 돼? 0년일 때 이게 현재입니다. 현재 1,000만 원을 투자를 했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가 오는데 얼마죠? 130만 원씩 나오죠. 자, 130만 원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130만 원이 나오는데 5년차에 1,430이죠. 자, 5년차에 1,430만 원이 나오는데 이 1,430만 원을 분리를 하는 거죠. 어떻게? 130만 원과 얼마로? 우리는 300만 원으로 분리를 합니다. 왜 분리하냐? 요 130만 원은 5년 차의 소득, 이득, 임대료 수입이고 1,300만 원은 5년 후에 처분 시의 부동산 가격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분리를 한 이유는 130만 원을 이렇게 130만 원 만들어서 요거 5년에 연금의 현가계수를 이용을 하기 위해서 요거 분리를 시킨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순현가를 구하는 거죠. 자, 순현재 가치, 순현가를 구하는 건데 순현가는 이 현금, 부동산 투자로부터 장래 예상되는 현금 유입에 있어서의 현재 가치. 자, 이 현금 유입에 있어서의 현재 가치인 바로 뭐죠? PV와 현금 유출. 이 현금 유출에 있어서의 현재 가치인 현재 투자한 금액 I를 뺀 건데 문제는 이때 현금 유입은 뭐를 의미하냐? 수입을 의미하는 거고 현금 유출은 우리가 비용을 의미하는데 이 현금 유출은 우리가 지분, 총 투자액이 아니라 이 지분 투자의 자기 자본을 의미한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자, 이 현금 유입에 있어서의 현가는 또 두 개로 나눠볼 수 있죠. 자, 이 보유 기간 동안에 돈이 들어오는 것은 이 세후 보유 기간 동안에 이 세후 여러분 이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은 세후 소득을 기준하죠.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은 세후 소득 기준하고 이 전체 투자 기간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세후 우리가 현금 수지의 현가 문제는 지금 몇 년이죠? 1년, 2년, 3년, 4년, 5년 보유하고 있죠. 그래서 현금 수지는 매년 계산해야 되니까 5년 계산한 것을 전부 매년 현재 가치로 할인한 것을 전부 다 더해줘야 돼. 현가의 총 우리가 합계와 그리고 처분 시에 이 처분 시에 투자자에게 돌아오는 세후 이 처분 시에 투자자에게 되돌아오는 세후 지분 복귀액에 있어서의 현재의 가치를 우리가 더해주면 돼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지분 투자액, 현금 유출의 현가, 현재 투자한 금액은 얼마죠? 지금 1,000만 원이 현재 투자한 금액은 1,000만 원 주어졌어요. 그러면 요 I는 1,000만 원 주어졌으니까 현금 유입의 현가만 구하면 되는데 그럼 세후 현금 수지의 현가는 얼마죠? 자, 여러분 매 기간 현금 수지의 현재 가치니까 매 기간 매년 여러분이 순현금 흐름 130만 원을 다 순현금 흐름을 전부 뭘로? 현재의 가치로 이렇게 다 뭐 해야 돼? 이렇게 다 할인을 해서 이걸 다
더해줘야겠죠. 이 매 기간의 순현금 흐름, 이 순현금 흐름에 있어서의 우리가 현가를 우리가 다 여기 더해줘야겠죠. 그럼 얼마 나오죠? 130만 원. 자, 이 130만 원 곱하기 연금의 현가계수죠. 연금에 있어서의 현가계수 몇 프로? 우리가 10%, 5년이 이렇게 나오죠. 자, 요거 나오고 세후 지분복 계획은 자, 요거죠. 처분. 5년 후에 처분했을 때 1,300만 원이 발생한데 이 처분 시에 1,300만 원이 어떻게 돼? 우리가 현재 일시불로 얼마가 되느냐 할인해야겠죠. 그래서 1,300만 원 곱하기 얼마? 우리가 일시불의 현가계수를 곱해주면 되겠죠. 자, 일시불의 현가계수 우리가 10% 5년이죠. 자, 요걸 더해주면은 우리 구할 수 있는데,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봤더니 이 130만 원 곱하기 얼마 나오죠? 여기 130만 원 곱하기 연금의 현가계수가 3.79 우리가 079가 나오죠. 자, 그리고 일시불의 현가계수는 0. 또 1,300만 원 곱하기 0. 우리가 620921 요걸 더해주면 되겠죠. 더해준 게 현금 유입의 현가가 나오는데 이 현금 유입의 현가를 다 더해줬더니 얼마? 1,300만 원. 이 값을 더해줬더니 1,300만 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1,300만 원 요걸 곱해주고 더해주면 1,300만 원이 나오는데 1,300만 원이 현금 유입의 현가에서 1,000만 원을 빼줬더니 구하고자 하는 값은 얼마? 300만 원이 구하고자 하는 순현재 가치가 되겠죠. 따라서 순현재 가치는 300만 원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확인 또 우리가 해두셔야 될 부분이고, 자, 69번 문제로 갑니다. 현금 흐름이 다음과 같은 투자안을 순현재 가치가 큰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자, 봤더니 어떻게 나와요? 투자안이 이렇게 4개가 이제 주어지죠. 자, 이 투자안이 4개가 주어집니다. 자, 69번 문제죠. 자, 이 투자안이 이렇게 항상 시험 문제 보면요, 우리가 이렇게 4개가 주어져요. 시험 문제. A, 우리가 B, C, D 이렇게 4개가 이렇게 항상 주어지는데, 자, 그러면 이 관련해서 우리가 주어진 게 거기에 금년의 현금 지출 I가 딱 주어졌죠. I가 얼마냐? 5천, 우리가 4천, 그리고 3천, 2천이 주어졌고, 그리고 내년에 현금 유입이 주어졌죠. 그래서 여러분 시험 문제 보면요, 요까지만 주어지죠. 내년에 현금 유입이 주는데, 여러분 본 시험에 가면요, 요것만 주어져요. 여러분 본 시험에 가면 딱 요것만 주어지고 이제 여러분이 구해야 됩니다. 그럼 내년에 현금 유입이 우리가 뭐 5,786이라든지 4,700 우리가 30이라든지 3,575라든지 2,398이 주어졌어요. 자, 요걸 구할 때는 현금 유입에 내년에 현금 유입에 있어서 요걸 구해야겠지. PV. 이걸 잘 구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 PV는 어떻게 구한다? PV는 내년에 현금 유입을 현재 가치로 할인해야겠죠. 자, 내년에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니까 현재 가치로 할인할 때 할인율로서 몇 프로? 10%, 0.1인데 내년이니까 1승이죠. 1승, 1년이니까 그럼 1.1로 나누면 돼요. 그러면은 5,786, A는 5,786을 1.1로 나눴더니 얼마가 나오고 있어요? 5,260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4,730을 1.1로 나눴더니 4,300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3,575를 또 얼마로 1.1로 나눴더니 3,250이 나오고, 2,398을 1.1로 나눴더니 2,180이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 시험 문제는 항상 요걸 잘 구해야 돼. 현금 유입의 현가, 이 현금 유입의 현가만 잘 구하면은 이제 다 풀려요. 그럼 순현재 가치는 얼마죠? 순현재 가치는 PV에서 I를 뺀 거잖아요. 순현재 가치는 PV에서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에서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 I를 뺀 거니까 5,260에서 5,000을 빼니까 260. 그리고 4,300에서 4,000을 빼니까 300. 3,250에서 3,000 빼니까 250. 2,180에서 2,000을 빼니까 180인데 그러면 순현가가 큰 순서 가장 큰 게 얼마죠? B가 가장 크지. 그 다음에 얼마? 260인 A. 그 다음에 250인 C. D가 제일 작죠. 그럼 요게 정답이 되겠는데 2번이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걸 말로서도 출제하죠. 이렇게도 내지만 말로서 뭐 순현가가 가장 큰 투자는 B 투자니다. 예? 그럼 A와 B의 순현가의 합은 뭐보다? D보다 크다. 뭐 이런 식으로 말로서도 출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요거 계산, 이 표를 가지고 계산을 잘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 현금 유입의 현가만 계산을 정확히 하면은 순현가 구하는 것은 쉽다라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잘 확인해 두시고요. 원래 또 출제가 또 예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또 확인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우리가 몇 페이지죠? 250페이지에 70번 문제로 갑니다. 현금 흐름이 다음과 같은 투자를 이번 수익성 지수가 큰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단 할인율은 연 10%, 또 얼마죠? 우리가 할인율은 연 10%, 그리고 사업기간 1년인데 요걸 보면 되겠네요. 또 요 수식을 한번 확인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요 수식을 보면요. 자, 금년의 현금 지출 I가 똑같고요. 내년의 현금 유입이 또 이렇게 똑같하게 주어졌어요. 자, 그때 수익성 지수는 어떻게 구한다? 자, 여러분 수익성 지수 PI는 수익성 지수는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를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로 나눠주면 돼. 즉 무슨 얘기냐? 이 투자 금액 이론당 미래에 예상되는 현금 유입의 현가가 수익성 지수입니다. 그래서 이 투자 안의 상대적 수익성을 나타내는 게 PI인데 계산을 했더니 얼마죠? 자, 여러분이 PV를 I로 나누죠. 5,260을 5,000으로 나누면은 1.052가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또 4,300을 4,000으로 우리가 나눠주면은 1.075가 나오고, 또 3,250을 3,000으로 나눴더니 1.083이 나오고, 또 2,180을 2,000으로 나눴더니 1.090이 나오죠. 그러면은 수익성 지수가 우리가 큰 순서가 어디가 가장 크죠? D가 가장 크죠. D가 가장 크고, 그 다음에 뭐 C, 그 다음에는 B, 그 다음에는 A죠. 수익성 진수가 큰 순서 D, C, B, A 순서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PV만 잘 확인을 하면은 우리가 I와 관계에서 이렇게 순현가도 계산할 수도 있고 수익성 지수도 계산할 수 있는데, 이런 유형의 문제, 또 표를 이용해서 이런 유형의 문제 작년에 또 출제를 했었죠. 그래서 최근에 계속 출제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정리를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70번 문제까지 우선 확인해 봤고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71번 문제부터 자세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